5만원. 말라리아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가정에게 20개의 살충 처리된 모기장과 진단키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만원. 평균 책값 17,116원의 3배로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5만원. 공연예술 관람료의 평균 가격인 59,260원의 근사치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영감의 장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만원. 제가 또 씨발 공중으로 태워버린 돈이죠. 유튜브 이직거리로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5만원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병신게임을 구매하는 거 보면 저도 일종의 마조이스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아요. 골룸보다는 만원 싸니까. 오늘 리뷰할 게임 워킹데드 데스티니즈는 골룸보다 가격은 만원 더 저렴할지 몰라도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병신 게임입니다. 사실 이걸 더 가치가 있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헷갈리는데 더 열받기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워킹데드 데스티니즈 리뷰입니다. 워킹데드는 동명의 코믹스를 원작으로 삼은 미국의 TV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이미 재작년에 종영된 시리즈이긴 하지만 한때 편당 시청자 550만 명을 보유했었고 가장 많은 시청자를 확보한 에피소드는 1,700만 명이 시청했을 정도로 케이블 TV 시리즈 중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라면 당연히 비디오 게임이 발매되겠죠. 총 16개의 게임이나 발매됐었는데 그 중에서는 텔테일 게임즈가 제작했던 어드벤처 게임 더 워킹데드가 평론적으로나 흥행적으로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찌나 잘 만들었는지 VGX 시상식에서 고티를 수상하기도 했죠. 물론 오늘 리뷰할 게임은 그렇게 좋은 평을 받기는 글렀지만 말이에요. 갑자기 워킹데드 드라마를 그대로 게임으로 재현해내겠다면서 등장한 워킹데드 데스티니즈는 29점이라는 2023년 최악의 점수를 받아가면서 신선한 충격을 선사합니다. 29점? 시발 작년 최악의 게임이라는 골룸도 34점인데 말이에요. 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방금 뭐였지? 그러니 제가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일단 리뷰에 앞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워킹데드 드라마를 안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정보에 자잘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난이도를 고르고 나면 주인공 릭이 드라마와 똑같이 병실에서 일어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똑같은 사람 맞나요? 아니 뭐 얼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뭔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눈이 공허해 보이죠? 금방이라도 자살할 것만 같이? 아무튼 고도의 우울증을 투병하고 있는 릭은 병실을 나가 좀비들과 맞닥뜨리는데 여기서부터 씨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애초에 그래픽이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2023년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스테이션 3 시절의 게임보다 한참 떨어지는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그거 아세요? 라스트 오브 어스가 이 게임이 발매되기 딱 10년 전에 나왔다는 사실을? 그래픽과 모델링이 무슨 밀랍 인형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와, 내가 본 키스씬 중에 제일 좆같은 키스씬이다. 이게 무슨... 말을 맙시다. 그런가 하면 조작감은 또 왜 이럽니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고요. 아니 이 게임 모션이 이상해. 씨발 세상에 잠입을 해야 됩니다. 마치 어떤 게임과 꼭 닮은 게임 시스템을 지니고 있네요. 좆병신 같은 게임은 무조건 잠입과 적과 아이템을 강조 표시해주는 집중 시스템을 집어넣도록 법으로 강제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어떻게 이 정도로 골룸과 비슷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좀비에게 잡히게 된다면 퀵타임 이벤트를 이행해야 합니다. 게임이 제시하는 버튼을 빠르게 4번 눌러야 잡기가 풀리게 되는데 좀비에게 잡혀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HP를 잃게 되죠. 지금은 튜토리얼이라서 아무리 오랫동안 잡혀있어도 전혀 문제없긴 합니다만 튜토리얼이 끝나고 실제 게임 플레이 투입되는 순간 좀비에게 1초라도 잡혀있기 싫어질 겁니다. 왜냐면 피 빠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뒤지게 많네. 먹고 잡혔다. 피 빠지는 거 봐 진짜. 이 게임은 미쳤어요. 좀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이라곤 플레이어를 잡는 것뿐인데 한 번이라도 잡히게 된다면 버튼을 얼마나 빨리 누르든 상관없이 절반 이상의 HP를 잃게 됩니다. 게다가 2마리 이상 붙게 되면 그 속도가 더욱 가속되는데 이게 진짜 문제죠. 왜냐면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좀비가 50마리 이상씩 등장하는 게임이거든요. 영관님 말에 나도 동의합니다. 너무 많아요. 어우 징글징글해 개새끼들. 이제 나가면 되겠죠 여기로? 마지막. 깜짝이야.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존나게 헷갈립니다. 이 게임은 처음부터 잠입과 전투 두 가지 중 원하는 스타일로 플레이하라고 하지만 잠입 플레이를 하는 건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면 역시나 좀비가 뒤지게 많기 때문이죠. 아니 이걸 숨어서 지나가라고 만들었다고? 진심으로? 잠입은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저 많은 수의 좀비를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주요 관건일 텐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던가 눈에 불을 켜고 야구 방망이를 찾아내던가죠. 일단 이 게임의 AI는 그 레드폴보다 아니 그 골룸보다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단체가 있는 높은 곳은 좀비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피난처가 됩니다. 봐봐요. 올라가면 저쪽으로 가. 내가 내려가잖아? 그럼 이쪽으로 와. 근데 올라가면 저쪽으로 가. 내가 내려가면 다시 이쪽으로 와. 뭐야? 모르겠네요. 이 게임을 만든 제작진 중에 직접 플레이해본 인원이 한 명이라도 있답니까? 정말 아무도 이게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요? 좀비가 무슨 씨발 닭 쫓던 개새끼도 아니고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비록 2명밖에 없지만 제 콘서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너무 더워. 에어컨을 틀어. 엄마 아빠 1200원 주세요. 엘리니. 좀비를 상대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야구 방망이를 드는 겁니다. 네, 샷건도 아니고 권총도 아니고 돌격 소총도 아니죠. 바로 야구 방망이를 드는 겁니다. 이 게임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근접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쓸만한 것은 야구 방망이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야구 방망이로 강공격을 할 때 힘을 모으는 모션 중에는 잡기에 면역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이게 버그인지 의도된 성능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무기들의 강공격 차지 모션으로도 잡기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좀 가라. 안 됩니다. 오로지 야구 방망이만 돼요. 야구 방망이가 레벨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질 만큼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만약 빠루나 슬래지 해머 같은 무기밖에 없다면 게임의 장르가 생존 호러 게임이 되고 얘네 역시 잡히네. 천운으로 야구 방망이를 획득했다면 즉시 인류 결전 병기 강화인간 좀비 슬레이어로 전직합니다. 유일하게 등장하는 특수 좀비인 헤비워커도 단번에 제압할 수 있죠. 홈런! 아무튼간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제가 야구 방망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닙니다. 게임의 난이도가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죽었네. 넌 이미 죽었단다. 야구 방망이가 나오지 않는 교도소 레벨은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고 잡기 공격을 하지 않는 인간형 적에게도 쓸모가 없어서 난이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 게임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죠. 그냥 일관성이 없습니다. 진짜 캐릭터의 체력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붕괴 상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디버프를 랜덤으로 받게 되죠. 문제는 그 디버프의 수준이 너무 치명적이라 죽음으로 바로 연계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일관성도 없고 좆병신 같은 게 강공격이 불가능해지는 디버프와 강공격만 가능한 디버프를 동시에 받지를 않나. 아니 씨발 이건 공격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나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데. 어쩔 땐 잠입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 직전 레벨에서 얻은 디버프 때문에 구르기가 막혀버립니다. 근데 씨발 구르기 없이는 족같이 어려운 미션이란 말이죠. Hey you. You're not allowed here. 그런데 이 디버프가 한 번 게임 오버가 되고 나서도 그대로 붙어있죠. 씨발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구르기가 안 되니까 최대한 숨어 다닐 수밖에 없죠. Hey, you. 아니 씨발 어떻게 보는 거냐고. Scram. Get back to your room. 덕분에 저는 자진해서 잊지도 않은 하드코어 모드로 클리어했답니다. 일단 진정합시다. 아직 할 얘기가 산더미처럼 많으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병실에서 깨어난 전직 보안관 릭은 무대 위에서 랩 콘서트를 조지고 병원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시놉시스? 줄거리? 이건 오히려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정말 이상한 게 게임이 정말 아무런 전조도 없이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은 저는 이게 뭔 상황인지 하나도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서야 알려주는군요. 거참 고맙네요, 개새끼들. 아니, 이건 또 뭔 상황이죠? 스크린샷? 스틸컷? 설마 정지된 사진을 나열하는 걸 컷신이랍시고 넣은 건 아니겠죠? 에이 설마 이건 영상이 아니라 그냥 PPT잖아. 소피아! 예, 아마도 이게 컷신이 맞나 봅니다. 기본적으로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았던 사람은 상황을 이해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What about you? 왜 You doubt 싸우고 me? 앉아있어? 뭐야, 총소리. Carl! 뭐야, 사슴에 받친 거야 뭐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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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no, no. 맞은 거야? 뭐죠? 아들이 좀비에 물린 건가요? 아니면 총에 맞은 건가요? 총에 맞은 거라면 누가 쏜 거죠? 젠장 모르겠잖아. 스토리가 씨발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제가 작품 하나로 서사를 모두 알 수 없고 외부 작품을 끌어들여야 하는 서술을 제일 싫어하는데 이 게임은 그 정점입니다. 스토리가 후반에 접어들면 주인공들은 우드벨이라는 생존자 그룹과 적대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드벨이는 상당히 악역으로 묘사된단 말이죠. 좀비로 둘러싸인 케이지에서 격투기를 즐긴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듯이. 근데 솔직히 그게 나쁜 거예요? 격투가 본인들이 그런 스릴을 즐길 수도 있잖아요. 도파민 중독인가 보지. 관중들도 기뻐 죽으려 그러는구만. 도대체 얘네들이 왜 나쁜 애들인데? 와, 얘네가 왜 나쁜지는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죽이라고 하니까 죽여야지. 게다가 몇몇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는 웬 흑인 남자와 백인 남자가 몸다툼을 하고 있길래 괜히 오지랖을 부리는 장면이죠. 권총을 들고 싸우지 말라고 하면 누군들 안 싸우겠냐마는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백인 남성을 수갑을 채워 제압할 수도 있고 그냥 진정시킬 수도 있길래 제일 평화적인 방법을 택했더니 결국 주인공이 안 보는 사이에 흑인 남성을 죽여버립니다. Oh, looks like Officer Frank. 그리고 이 흑인 남자의 스킬이 전부 막혀버렸어요. 뭔데 씨발. 예, 이 게임은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 있는데 해당 캐릭터가 스토리 분기에 따라 죽어버리면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스킬에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 원작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제 마음대로 진행했더니 시작하자마자 뭔 스킬인지 읽어보지도 못하고 날려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뭐 이건 그래도 제 선택의 결과니까 그러려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쩔 땐 게임이 그냥 지 맘대로 죽여버려요. 할아버지! 야 도와줘. 야 왜 안 도와줘? 나 스킬 못 찍었다고. Please help me! 시발 할아버지 스킬 하나도 못 찍었다고! 애초에 이 게임에서 선택지가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겠어요. 제 결정이 스토리의 흐름을 바꾼다고 했는데 가끔 스킬이 통째로 사라져버린다는 걸 빼면은 스토리 분기가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생존자 캠프에서 생존자끼리의 갈등을 중재시켜야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뭘 고르던 간에 보상으로 스킬 포인트 5점을 줄 뿐 아무런 영향이 없죠. 골룸도 이렇게 영양가 없는 선택지를 쳐넣더니 똥게임은 다같이 의미 없는 선택지를 넣자고 담합이라도 했답니까? 가령 이 게임의 주인공 자리를 두고 싸우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 선택지도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전 릭과 셰인 중에서 드라마에서는 퇴장하는 캐릭터인 셰인을 선택했는데 이후 이야기는 셰인의 오리지널한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다던가 하는 기능은 없죠. 아무튼 누가 주인공이 될지를 결정하면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전 셰인을 주인공으로 선택했으니 릭이 이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보스가 되죠. 그런데 전 이 전투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체력이 안 다는 것 같은데? 체력이 안 다는데? 야 더 때려봐. 더 때려보라고. 나 안 죽는 것 같으니까 때려봐. 아니 안 죽잖아. 이게 뭔 비유나 은유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 캐릭터가 안 죽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보스전입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HP가 일정 수준 아래로 안 내려가죠. 무적 상태에서 릭을 야구빠따로 좁혀다 보면 갑자기 릭이 무슨 술수를 쓴 건진 모르겠지만 좀비를 하수인으로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상태에서도 전 죽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더 열심히 좀 해봐. Better now. 이게 뭐예요? 시발 이 게임은
제가 해본 게임 중에 최악의 보스전을 가지고 있어요. 릭뿐만이 아닙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앤드류라고 하는 죄수와 보스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건 정말로 최악입니다. 조명과 안개 정도가 너무 강해 시각적으로 아무것도 분간되지 않는 데다가 좀비 서바이벌 게임이라면 같은 인간인 상대도 좀비에게 피해를 입어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그가 좀비를 하수인으로 부립니다. 도대체 뭐죠? 부두술이라도 겸비한 건가요? 뭐가 씨발 보여야 싸우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아 씨발 뭐 보이는 게 없냐 병신 같은 게임은. 앤드류 말고 다른 보스도 소개시켜드릴까요? 탱크? 아니 보스가 탱크인 것도 어이가 없거든? 근데 보통 이렇게 화력 차이가 나는 보스는 막 뭐 폭탄을 돌려준다든지 그런 기믹 보스잖아? 근데 얘는 진짜 탱크를 잡으려면은 총으로 잡아야 돼 씨발. 총으로 탱크를. 아 보스 디자인이고 뭐고 간에 무엇보다 최악인 점은 전투 경험 자체가 구리다는 겁니다. 전투가 이렇게 구릴 수도 없을 거예요. 이 게임을 만든 이유가 오로지 저를 열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앞서 야구 방망이 이야기를 할 때 총 이야기를 조금 꺼내긴 했는데요. 이 게임에서 총기류는 도저히 써먹을 게 못됩니다. 어떻게든 3인칭 슈터처럼 어줍잖게 흉내내긴 했는데 그 수준이 대학생 중간고사 과제만도 못한 수준이라 웃음을 참기가 힘들죠. 에헤이 정말. 아하 정말 총을 쏴볼 수가 없네 이 게임은. 에헤 그렇지. 아하 진짜 정말 죽어 그냥. 총이 발사된 후에 다음 격발까지 이상하게 딜레이가 긴데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준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머리를 자동으로 조준하게 만들었습니다. 빵야 빵야. 완전 자동 조준 슈터 게임이라니. 살면서 이런 시스템을 가진 게임은 처음 보는데 문제는 타겟을 새로 정할 때마다 조준을 풀었다 다시 잡아줘야 된다는 거고 원하는 적을 특정해서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나는 저 수류탄 차고 있는 놈 잡고 싶은데 수류탄 아 정말 쏠 수가 없네. 이런 자기적인 자동 조준은 게임 막판에 부랴부랴 집어넣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첫 번째로 이 게임은 무조건 좀비의 머리를 맞춰야만 데미지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 씨발 제가 해본 게임 중에 조준이 제일 민감하다는 겁니다. 뭐 씨발 맞출 수가 없죠. More ammo is always welcome. 오케이 총알. 셰인 내가 도와줄게. 뭐야 왜 이래? 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니 씨발 쏠 수가 없어. 아무리 조이스틱을 미세하게 조정한다고 해도 카메라는 20m를 저절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돛같은 슈터 요소를 만들어 놓은 주제에 저격으로 다른 캐릭터를 도와줘야 하는 미션은 2개나 집어넣어놨습니다. 심지어 게임이 확정적으로 할아버지를 죽여버리는 바람에 저격총과 관련된 스킬을 하나도 찍어놓지 못해서 아주 난관이었죠. 제가 도와줄게요. 이 수전증이 또 도지네. 이거 어떻게 맞추냐 이거를. 진짜 슈터 요소를 집어넣은 게임 중 최악일 겁니다. 가끔 좀비가 아니라 인간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엔 야구 방망이의 효율이 떨어져 총기류가 정말 중요해집니다만 총의 견착 위치를 오른쪽 어깨에서 바꾸질 못해서 무조건 처맞지 않고서야는 방에 들어갈 수 없다던가 전체적으로 AI가 심각하게 고장이 나 있죠. 지금까지는 고장난 AI 대명사로 레드4를 써먹었었는데 이제부턴 정정하겠습니다. 레드4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게임이 있었네요. 지랄났다 지랄났어. 어디 봅시다. 그러니까 서사도 족같아 전투도 족같아 게임은 전체적으로 버그투성이에 AI는 마탱이가 같고 그래픽은 10년 전에 나온 게임보다 뒤처진다는 거군요. 이런 걸 보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던가? 그래도 이 게임을 만회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긴 하죠. 레벨 디자인이라도 다채롭고 풍성했다면 충분히 환기를 시켜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그것마저도 말아먹는군요. 레벨 디자인이 아주 그냥 조슬빠입니다. 여기도 스텔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지? 어차피 위에 있으니까 굳이 앉아서 안 가도 되겠죠? 뭐야 이게! 야 이런 게 어딨냐 이거 진짜 억까잖아. 적 배치는 한 번도 생각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족병신들이 한 것 같죠. 레벨을 한 번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아까웠는지 2번 심지어 3번까지 재사용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마디로 한 번 통과했던 레벨을 다른 캐릭터의 시점으로 다시 클리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기 아까 왔던 곳 아니냐?
제일 심각한 경우에는 똑같은 레벨을 3번씩이나 우려먹는데, 첫 번째로 글렌이라는 캐릭터가 그나저나 당신 스티븐 연 맞아? 되게 우울해 보이네. 아무튼 우울증에 걸려 죽기 일보 직전인 글렌이라는 캐릭터가 약품을 찾아 헤매다가 레벨을 다 클리어할 때쯤 납치를 당합니다. Hey, we got an intruder. 스발 다 깼는데. 그러면 미숀이라는 캐릭터가 납치당한 글렌을 찾아 헤매다가 레벨을 다 클리어할 때쯤 또 납치를 당합니다. 아니 또 납치를 당한다고? 그러면 맥이라는 캐릭터가 실종된 글렌과 미숀을 찾으러 출발합니다. 이 씨발 똑같은 레벨을 3번이나 써먹는다고! 착착 좀 해라. 니들이 주 4일째에다가 자택근무에 칼퇴근까지 싹 다 조지고 싶은 걸 알겠는데, 우리 엄마도 이 정도로 사고를 우리지는 않아요. 이 게임에서 최악의 레벨은 저격수가 잠복하고 있는 도심을 가로질러야 하는 레벨인데, 물론 이 레벨도 재사용이에요. 맨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저격수는 구르기를 하더라도 어김없이 맞추기 때문에 엄폐물이 될 만한 사물을 밀면서 숨어 다녀야 하는 꽤나 재밌는 기믹이 있는 레벨이죠. 한 번 잡히면 빈사 상태가 되는 200마리의 좀비들을 동시에 피하는 건 재미가 없겠지만 말이야! 아니 이 고도에서 저격총으로 나를 맞춘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지금? 좀 꺼져봐 진짜! 말이 안 통하려니까 지금.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저 위치에서 나를 맞추는 게. 이 레벨은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 지랄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저격수가 잠복한 건물 앞에 당도하면 다음 컷신에서는 당혹 내가 잡혀있습니다. 이 씨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 게임을. 애초에 엔딩까지 봐버려가지고 더 이상 못한다는 말도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못해먹겠다고요. 이 게임은 단번에 제 인생 최악의 게임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물론 레드폴도 족같았고 골룸도 족같았고 바이오 뮤턴트도 족같았지만 워킹데드 데스티니즈는 정말로 그 괴를 달리하는 작품입니다. 아니 작품이라는 말도 쓸 수 없죠. 산업 폐기물 그 자체입니다. 이런 게임을 도대체 누가 기획했는지, 또 53,0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영원한 숙적 리스트에 이름을 새길 겁니다. 정말 족같이 무서운 건 비록 사과문을 챗GPT한테 작성시켰다고 해도 실망스러운 결과물에 대해서 사과라도 했던 골룸 제작진에 비하자면 이 게임은 개발사의 그 어떤 업데이트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제작사의 돈 세탁이다, 아니다, 그냥 못 만든 거다 와 같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추측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셔블웨어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셔블웨어, 즉 삽으로 퍼다 나를 수 있을 만큼 양으로 승부하는 저품질 비디오 게임 양산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닌텐도 위는 유럽에서 이런 출처도 개발 의도도 알 수 없는 수천 가지의 라이브러리로 고생을 하기도 했죠. 마치 1983년 비디오 게임의 붕괴를 일컬었던 E.T.처럼 말입니다. 예, 맞아요. 이 게임은 E.T.와 별반 다르지 않은 물건입니다. 영혼도 없이, 열정도 없이, 의지도 없이, 의미도 목적도 책임도 도전도 관심도 사명도 자신도 성취도 놀라움도 자유도 변화도 없이 그저 지적재산권을 복제해 퍼다 나르기만 하는 게임이죠. 제가 정말 실존하는 게임을 플레이한 것은 맞을까요? 우리 존재는 무엇을 위해 아침에를 맞는 걸까요? 제가 지불한 53,000원이 정말 53,000원이 맞는 걸까요? 어쩌면 화폐 가치는 그저 환상인 것 아닐까요?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신뢰란 무엇일까요? 병신 게임이란 무엇일까요? 갓게임이란 무엇일까요? 그래, 아직 한 놈이 남았구나.